자, 경매, 공매하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이 꼭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요. 경매. 자, 특히 이제 경매 절차 쪽에서 보증금 얼마 정도 낼 건지, 아니면 또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금은 얼마 정도 낼 건지. 자, 뒤쪽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그쪽에서 이제 어디다 등록, 그리고 누가 교육을 지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도 중개 보수처럼 보수가 또 있으니까요.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각각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2개 정도는 출제가 될 거다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경매 쪽에서는 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앞쪽은 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 정의가 나올 겁니다. 경매는 경쟁 매매를 줄여서 이제 경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보시면요, 경쟁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금액 써낸 사람한테 최고가 매수 신고로 낙찰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줄여서 경쟁 매매를 경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매 신청 방법에서 나중에 16절 양식에다 써내는 방법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입찰에 붙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써내는 방법이지 손을 들고 부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매각. 자, 우리 세매각은 신고가 없었을 때 행해지는 게 바로 이제 세매각. 왜요? 비싸니까. 결국에는 세매각에서는 깎아주는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얼마를 적용합니까? 20%나 30%. 자,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내진 않지만요. 주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20%면 8천으로 내려가고요. 30%는 나중에 7천만 원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깎아서 내놓는다. 그게 바로 이제 세매각. 네, 재매각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신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다시 그러면 매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바로 재매각. 용어도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매 종류가 나오고요. 그 박스는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경매 종류가 임의경매, 우리 저당권이나 금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그 경매, 그 권리 안에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있습니다.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 신청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임의경매. 근데 강제경매는 판결문을 얻어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보증금이나 차용증 같으면 뭐를 얻어옵니까? 판결문을 얻어와서 경매를 강제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강제적인 성격은 있지만요. 뭐요? 판결문을 얻느냐 또는 얻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얻지 않게 되면 임의경매, 판결문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강제경매, 집행권이 될 수 있는 것도 5개를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강제경매 쪽에서 이제 집행권은 5개가 나오죠. 먼저 첫 번째 판결에도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디에만 해당될까요? 형성은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권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돈을 안 주는 것은 이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빼돌리니까요. 먼저 가집행부터 먼저 선고해놓고 나중에 판결만 얻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확실할 거고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건 먼저 해놓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빠르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행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얻게 되면 나중에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화해를 받습니다. 돈을 안 줍니다. 각종 조서도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금전 채권 문세 모두 받습니까? 공증도 받습니다. 그 공증이 바로 판결문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경매 참가 준비해서 물건 분석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물건을 잘 봐야 나중에 돈이 되지. 엉뚱한 거 보시면 나중에 돈이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또는 담보가등기나 또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나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채권도 됩니다. 압류가 됐건 가압류가 됐건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가처분 아니면 또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안지구역입니다. 우리 전세권은 조건이 붙습니다. 항상 전유 부분에 배당 요구했을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만 뭐가 된다고요?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먼저 소멸주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아래는 소멸, 위에는 인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 아니면 또 인수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법정 지상권, 유치권은 배당을 못 받거나 그리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시키면 안 되니까요. 여기는 말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말소되지, 선물을 가리지 않고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인수주까지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경매 절차가 이 경매 절차가 이제 항상 시험 문제감으로 꼭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매 절차 중에서도 이제 항상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꼭 시험 문제감이 되니까 한번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경매 쪽에서도 이렇게 경매 절차는 한 문제감이 꼭 될 거니까요. 한번 경매에서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이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감에서 하나가 되는 쪽이 거의 대부분 경매 절차니까요.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경매 신청을 하겠죠. 자, 경매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요. 경매 신청을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당연히 하겠죠. 근데 채권자가 하는데 경매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경매가 있습니까? 강제 경매. 자, 이런 식으로 임의 경매, 강제 경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의 경매는 채권자 임의대로입니다. 어떤 권리, 저당권이나 금저당권이나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이런 물건이 됐을 때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없이 판결문 없이. 자, 대신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을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뭐를요?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권한 없으면 가압류나 보증금 같은 것은 집행권은 얻어왔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정말 빠른데요. 뭐요? 경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해서 이제 뭐까지 합니까? 등기까지 철저하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도 하고요. 갑구에 가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당 요구를 이렇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끝날을 주게 됩니다. 배당 요구 무슨 날? 종기. 요 끝난 날이 바로 이제 종기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 받지, 우리 세입자한테 배당 요구했을 때 배당을 해줄지.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여기는 권리를 포기한 걸로 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실무하실 때 꼭 배당 요구하십시오. 권리 신고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늦어지면 나중에 배당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송달 그리고 이제 우리 채무자한테는 정말 절대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왜요? 존말 때 돈 갚으십시오 게임입니다. 나중에 큰 손해 보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우리 채권자에게도 이제 돈 받고 싶으시면 뭐 하십시오? 채권자한테도 송달해서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송달해서 돈 받으실 분 손 드십시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후순위 이런 분들은 등기상 증명서에 있으니까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되기는 합니다. 대신에 주택 임차는 안 되니까 배당 요구 하십시오. 자, 고소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물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물건을 이제 알아봐야 물건 조사를 해서 이제 알아봐야 그래 나중에 이제 경매로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를 일당 주고 이제 현황 조사를 맡깁니다. 그럼 임차인 누구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지 뭐 한다고요? 현황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평가사한테 뭘 하게 됩니까? 감정평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해서 뭐가 정해집니까? 감정가하고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10%가 뭐가 됩니까? 보증금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런 물건 자체를 다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를요? 우리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매각 물건, 파는 물건의 자세한 뭐를요? 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하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말소 기준을 찾고 어떤 물건인지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 조사가 다 끝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고. 공고도 이제 먼저 첫 번째 파는 날을 매각일이라고 합니다. 매각일. 그다음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뭐라 합니까? 매각 결정.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로부터 얼마 동안 7일 이내에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 뭐를요? 매각 결정기를 열어서 낙찰자를 허락할 건지 아니면 불허할 건지 자 그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나 여러 가지 사항들 뭐 할 수 있어요? 열람을. 그래서 이제 매각일 7일 전부터입니다. 이렇게 7일 전부터 언제까지? 당일까지. 경매 당일까지 뭘 보여? 열람 등을 매각 물건 명세서나 자세한 서류들을 어디요? 경매계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물건 보려면 보십시오. 자료 보려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열어준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매각길 중요한데요. 매각길은 무슨 날입니까? 파는 날. 첫 번째가 입찰표를 먼저 작성하라는 겁니다. 입찰표 작성은 바로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입찰표를 써서 내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여기 보증금 여기가 이제 가장 시험 문제감으로 뭐 합니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고가일까요? 아니면 최저가일까요?입니다. 얼마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자, 지금은 달라져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 그래서 매각 가격이 얼마요? 10%를 뭘로 냅니까?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한 금액이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응찰했던 뭐 응찰가. 자,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입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저가가 1억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내가 1억 5천을 써내도 1,500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내면 뭐 받을 수 있다고? 일단은 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신고가 전혀 없으면요. 만약에 신고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신고가 만약에 없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세매각. 요 세매각은 깎아준다. 저감률 적용해서 20%나 30% 깎아서 내놓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신고하신 분이 계시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해서 다음번에 잔금 치르라고 잔금 날짜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이제 신고한 금액이 있었으면요. 여기 이제 매각 결정기입니다. 매각 낙찰자를 결정. 여기 결정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결정기는 낙찰자를 뭐 한다고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요 날이 바로 이제 여기서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든지 뭘 내주든지 낙찰자를 불허가 내주든지 그럼 이제 허가에 대해서도 따질 수가 있고 뭐에 대해서도 불허가에 대해서도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덟 번째가 바로 언제든지 불만이 있으면 뭐 하십시오? 항고를 하라는 겁니다. 주의할 게 항고에서는 그냥 항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금을 내세요. 고설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항고 보증금도 이미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항고 보증금. 항고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뭘 내라고요?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고 보증금은 최저가일까요? 아니면 낙찰대금일까요? 입니다. 낙찰대금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이제 금액이 크게 부담됩니다. 만약에 1억 5천에 써냈으면 얼마라고요? 1,500을. 최저가는 1억이라고 해도 이 금액에다가 얼마를요? 10%를 부담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항고 보증금을 최저가, 그건 입찰 보증금입니다. 최저가, 그러면 여기는 X.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언급했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항고 보증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몰수 당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몰수 당할 때 누구는요? 채무자. 채무자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해요? 전액을 괘씸죄 걸려서 그렇습니다. 전액을 몰수당하고요. 두 번째 채무자 외에는 아까 얼마라고요? 연 20% 이제 법정 이자가 약간 내려갔으니까요. 15%도 될 수가 있고 이 금액은 빼고 거의 대부분은 돌려주긴 합니다. 근데 채무자는 전액을 몰수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고하기 어렵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항고도 아예 없으면요. 뭘 내라고 합니까? 잔금. 잔금을 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잔금을 납부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금 내면은 바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민법의 187조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니지만 187조의 법률 규정으로 다 뭐 한다고요?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무슨 매각이었습니까? 잔금 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재매각. 잔금의 지읒자입니다. 재매각을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재매각 실시될 때 3일 전까지만 밀린 이자
등을 내게 되면 다시 낙찰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잔금 내고 나면요. 10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고, 이전 등기나, 그다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물건 안 넘겨주면 뭘 하게 됩니까?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명령. 근데 인도명령은 빠르게 신청을 해야지 괜히 나중에 봐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잔금 납부해놓고 얼마? 6월 내에 바로 신청을 해야지. 만약에 6개월 넘어가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골치 아픕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6월 경과했다. 뭐라고요? 6월을 경과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골치 아프다는 명도 소송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나중에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나이타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괜히 또 놔두시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고요. 근데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서 이제 항상 매각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써내거나 보증금을 내거나 그리고 당첨 안 되면 낙찰 안 되면 보증금을 찾아오거나 공짜 우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거지. 괜히 또 매각 결정일 이런 것들 뭐 연기한다 안 되고요. 항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보증금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잔금 내는 것도 안 되고 인도명령 신청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매 절차도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처럼 이제 첫 번째 경매 신청 어떻게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누가 돈을 못 받은 채권자 대신에 여기서는 항상 예납을 돈을 먼저 내야 됩니다. 무슨 비용? 경매 신청 비용을 먼저 내야 그래야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법원도 돈을 안 받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요. 이틀 만에 그리고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멈출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에게 다 송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하십시오. 배당 요구 종결. 3개월이라고 자세히는 안 물어보지만 절차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물건 조사 들어갔습니다. 현황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 명령. 현황 조사는 바로 집행관이 가서 임차인이 누구 보증금은 얼마 정도 있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를 조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수수료 받고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저가 감정가가 정해져요. 개시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매각길 그리고 매각 결정기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공고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매각길은 파는 날, 낙찰자 결정한 날은 매각 결정길 바로 7일 이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정도가 바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 물건을 봐야 이제 나중에 명세서를 봐야 입찰을 할 건지 말 건지 권리 분석을 할 건지 말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열람이 나오죠.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7일 전부터 그리고 경매 당일까지.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매각일. 입찰표 써내시고 돈을 내셔야 하는데 돈을 어떻게 냅니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꼭 시험 문제 냅니다. 신고가의 10%라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에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밑줄 좀 잘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신고가의 X, 신고가 10%가 아니다. 꼭 신고가, 응찰가 아니면 매수가, 매수 신고 가격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올 문장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오고 차순위 매수 신고이 나오면은 경매가 진행되겠지만 만약에 신고가 없었다. 무슨 매가? 새 매가. 그러면 깎아주겠다. 왜요? 신고가 없었다. 비싸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럼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니 차순위로 밀리고요.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면서 자 대신에 자 지금은 공작 우선 매수를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잔금 안 치르면 다시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꾸 악용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매각 결정일이죠. 매각 결정일 낙찰자 결정하는 날. 그럼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나와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은 다 허가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가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 따진다. 따지는 것은 반드시 보증금을 다 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보증금 얼마, 매수 가격에 낙찰금액 얼마라고요? 여기는 10%를 내라는 겁니다. 여기는 최저가의 10%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낙찰자 확정이고요. 대금을 내면은, 그리고 대금 내면은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잔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신에 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 뭐가요? 재매각이 다시 가요. 대신에 잔금 내지 않으니까 세매각이 진행된다. X. 그리고 여기 잔금은 이미 신고가 나왔으니까 뭐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매각은 여기는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내놓은 배당. 이 배당 순서도 점검을 꼭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맞는 것은 해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세금 등을 다 내게 되면요.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잔금 치렀을 때. 그 다음에 인도명령. 물건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을 빨리 신청하라는 겁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만약에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을, 그 골치 아프다는 명도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해결을 하십시오. 라고 계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우리 절차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에서 이제 배당 순서에서 아예 비용 자체가 여기 순위가 없다고 해서 가장 0순위가 경매 비용. 경매를 신청했던 비용을 가장 먼저 챙겨줘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유치권을 행사하니까 0순위로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1순위가 소액보증금, 최고 우선 변제가 불쌍하신 분, 그리고 3개월분 임금채권, 그리고 3년분 임금채권,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가장 1순위에 해당합니다. 2순위가 당해세입니다. 그 당해세는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입니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도 같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담보물권이나 그리고 당해세 외 누가 빠르냐,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같은 것 이런 게 바로 이제 몇 순위라고요? 3순위는 서로 경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순위는 3개월분 넘은 임금, 3년분 넘은 임금 채권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기일이 근저당보다 좀 늦은 조세 채권은 몇 순위에 5순위로 좀 밀리고 6순위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건강보험료 그리고 의료보험료 같은 것들 이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는 순위가 아주 늦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순위가 아주 늦습니다. 공단에서는 돈 받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7순위가 바로 이제 일반 채권들. 이 정도로 해서 순서가 빠른 것은 아니 빠른 것부터 옳은 것으로 연결한 게 뭐냐 시험 문제는 많이 낸다는 겁니다. 빠른 것부터 늦은 순 이런 순으로 순서를 많이 물어보니까요. 순서 같은 것은 꼼꼼하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3순위 넘어가서 4순위, 5순위, 6순위 이런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공매 쪽은 잘 시험 문제는 안 내지만 특히 이제 비업무용, 업무용이 아닌 은행 등이 가지고 있는 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누가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와서 바로 공매를 시작합니다. 그 공매는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대금 납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할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내면 뭐가 된다고요? 입주도 가능하다. 그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대신에 우리 암류 부동산 공매는요.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위험해요. 권리 분석도 스스로 해야 돼요. 대신에 토지거래 허가는 뭐를 받습니까? 면제를 받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경매하고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유입부동산은 잘 안 팔리는 거, 법원에서 안 팔리는 거 누가요? 자산관리공사가 끌고 와서 뭘 한다고요? 다시 매각 절차 거치는 게 유입부동산.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왔다. 어디서? 법원에서. 불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유입부동산 공매입니다. 자, 공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고정자산 공매는 IMF 때 한번 했었던 게 바로 여기는 고정자산 공매, 충북은행 등 정리할 때 했었던 게 고정자산 공매다. 시험 문제 감은 아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막 복잡하게 막 경매 장점, 단점 이런 것까지 쭉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경매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내기는 냈어요. 자, 경매가 싸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위험하다는 바로 단점이 좀 있어요. 공매는 반대입니다. 공매는 안전한데 약간 비싸다. 그리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경매는 좀 단순해서 허가 같은 거 많이 면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불안한 대신에 위험한 대신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서 이제 우리 경매 장점, 단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절차 부분 그리고 각종 돈 관련된 부분들 자, 그쪽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기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 문제가 또 예상되는 게 이제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이제 경매하고 비교해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문제 여기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매 대행하실 건데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대리를 어디 가서 등록할 건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 교육 시간이 여기는 32에서 44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중견만 약간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등록 어디서 합니까? 괜히 또 시군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매 어디서 하실 겁니까? 지방법원. 그래서 여기 등록은 지방법원의 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이제 지방법원의 장인데 여기다 이제 엉뚱한 소리가 먼저 법원 행정처장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 실무교육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실무교육 기관을 정할 건데 행정처의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더 엉뚱합니다. 시나 그리고 군이나 그리고 군은 우리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나 가능했었지 매수 신청 대리를 시군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이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경매에 여기는 관한 교육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 교육은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누가 받는가? 저는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요? 첫 번째 대표자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내려고 합니다. 대표자만 뭘요? 교육을 받으면 돼요. 우리 법의 앞쪽에 중개업에서는 임원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임원도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사원도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중개업에서는 전원 그랬습니다. 전원도 여기는 아니고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꼭 중개업하고 좀 다른 것만 계속 시험 문제 야금야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육 시간까지도 다릅니다. 시간. 예전은 시간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32시간에서 얼마라고요? 44. 뭐 여자분들 뭐 좋아하시는 사이즈가 44인데 이 내에 바로 교육받다가 뭐 죽을 사자가 2개 겹쳤습니다. 교육받다가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44시간 이내에서 실무 교육을 경매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중개업하고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의 실무 교육을 다시 한번 중개업의 실무 교육은 얼마였습니까? 자, 그때는 이제 거기는 28에서 얼마였습니까? 거기는 32시간. 요 시간하고 약간 다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보증 설정 꼭 주의하시고 보증 설정. 우리 보통 이제 중개업에서는 먼저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안 했습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시기가 달라요. 중개업하고 언제라고요? 여기는 등록 신청 때입니다. 올해 이제 등록 신청 후다 그러면 X입니다. 등록 신청 때 뭐 하라고요? 보증 설정 금액 똑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구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입니다. 얼마입니까? 대형 사고 치니까 얼마라고요? 여기 2억.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사무소와 분사무소하고 이제 같이 쓰겠습니다. 누구하고요? 바로 개인들. 개인 우리 부칙은 뺍니다. 얼마라고요? 1억. 1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노급 같은 사람이 이거 못하는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네 번째가 나올 건데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여기 이제 여기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이제 확인 설명서. 근데 몇 년 동안요? 여기는 5년. 여기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동안이라고요? 확인 설명서를 5년이나 보존하셔야 됩니다. 5년간. 우리 법령에서는 3년간이었는데 여기는 보존 기간이 아주 오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사건 카드가 있습니다.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니까요. 사건 카드를 모여서 작성해서 여기도 뭐 하시라고요? 보존하시는데 얼마? 5년 동안 보존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인 설명이 있지만요. 여기 독특하게 경제적 가치. 우리 경매는 경제적 가치 싸게 사오니까 그런 것들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인수나 소멸 여부도 어차피 경매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인수나 소멸 여부도 뭐 하시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이제 먼저 법원에 출석할 때 누가 출석할까요? 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고요. 자, 출석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입니다. 대표자만 그입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만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은 대리할 수도 없고 임원도 대리할 수가 아예 없고 임원이나 사원도 절대 대리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나중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가 이제 만약에 제재를 받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재. 먼저 여기도 이제 첫 번째는 등록 취소를 받으면, 등록 취소를 받으면 우리 법령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간판을 뭐 하십시오? 간판을 뜯어내십시오.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게. 자, 두 번째 업무 정지는, 우리 업무 정지는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사실을 뭐 합니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정지 먹었습니다 라고 사무소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황당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망신스럽습니까? 정리를 해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록증 반납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우리 법령하고 자꾸 다른 거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해라. 어떤 경우입니까? 사망했을 때. 그리고 또 얼마입니까? 7일 이내. 그래서 여기는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세대를 같이 하시는 분이. 그리고 언제요? 사망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시면 돌아가신 분이 가실 수가 없을 거니까요. 세대를 같이 했던 분이 얼마?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뭐 통지 같은 것들 전달해서 지방법원의 장이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한테 등록 취소 통지하고요. 다음 달 열흘까지. 그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이 다시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다시 또 통보합니다. 이런 독특한 절차가 있는 거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꼭 매년 하여튼 나오곤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경매하실 때 등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목적은 안 나올 거고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 행위는 시험 문제감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금 내겠죠. 그거를 보증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입찰표를 써서 내겠죠. 매각일 당일이라고 있습니다. 써서 내는 거. 자, 세 번째는 차순위 최고가 말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부탁하면 하시라는 겁니다. 의뢰인이 하세요. 그러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보증을 낙찰 못 받았습니다. 돌려 받는 거. 돈 찾아오는 거 그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공유자이면은 우선 매수가 가능한데 우리 이민 쪽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하세요. 그러면 하시라는 겁니다. 자, 뒤에는 이제 하지 말아라 포기해라 그러면 포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만 일반 주택은 안 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부탁을 했으면 우선 매수를 하라고 하면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반대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나 아니면 차순위 매수 신고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포기하라고 하면 거기도 포기를 아예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7개. 아무리 봐도 아까 보셨던 항고 그런 거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도명령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아니면 또 매각 결정기, 연기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25일 때 나왔어요.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나오죠. 누구한테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지방법원에. 자, 한번 밑줄 한번 흘리시고 그다음에 그 박스 쪽에서 누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지정을 합니까? 그입니다. 누구라고요? 법원 행정처장. 저 실무 교육하고 그리고 지방 법원에 등록하는 거하고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디귿번에 보증 설정 금액 나와 있죠. 중개하고 뭐하다? 똑같다. 금액도 똑같으니까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서류 같은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먼저 보증 관련 서류가 들어갑니다. 한번 꼭 눈여겨서 보세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아예 금액이 나옵니다. 먼저 법인은 3만 원, 개인들 얼마? 2만 원, 둘을 합하니까 5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을 자그마치 얼마? 14일 만에. 우리는 7일 만에 통보가 오는데 14일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14일 만에 등록증을 받습니다. 여기는 통지를 받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자체를 받아요. 보증 설정도 다 했으니까. 자, 그입니다. 아래쪽도 쭉 점검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명칭 등의 표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님본 쪽에서 아까 등록 취소됐을 때 간판 철거.
업무정지 당했을 때 망신스럽게 정지 사실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꿀 겁니다. 등록 취소는 무슨 명칭을 표시한다 아니고요. 뭐 등록 취소 사실을 표시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또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한다 그건 아니고 등록 취소가 철거, 업무정지는 정지 사실을 표시 꼭 나눠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네 번째 공제사업은 우리 법령하고 아예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서는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직접 항상 대표자만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아니면 또 갈 때마다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로 2번에 사건 카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 확인 설명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5년. 그리고 여기는 확인 설명에서 경제적 가치나 또는 부담이나 인수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경매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한다고. 자, 이렇게입니다. 가로 2번에 가로 세 번째 다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뭐합니까? 장기간 보존을 해야 된다. 기간 자체가 약간 다르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실비가 좀 나와 있죠. 중개 여기서도 수수료가 있고 실비가 나와 있고요. 먼저 그냥 간단한 권리 분석이나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취득의 알선 부분들 소개했을 때 얼마 받습니까? 바로 50만 원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권리 분석에서도 하나당 3개까지는 50이고요. 하나당 초과하게 되면 하나당 5만 원 더 받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5개 했을 때 얼마 받습니까? 3개까지가 50만 원. 하나당 5만 원이면 10만 원 더. 결국에는 60만 원 받아요.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가 감정가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5%. 매수가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둘을 또 바꿔놓습니다. 감정가 1.5% 아니고요. 여기는 감정가의 1%꼭 주셔야 됩니다. 글자 수가 적죠. 숫자도 적죠.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도 많죠. 최저니까 퍼센트가 약간 높겠죠. 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30만 원. 그리고 낙찰을 못 받으면 그냥 50만 원 받습니다. 대신에 실비는 교통비니까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여기다 50만 원. 그러면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거기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하지 말아라. 여기도 금쟁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뭐 얼마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의 성실, 비밀 준수 이런 의무들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지 말라는 금쟁이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올 거니까요. 한번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바로 여기에 1번, 2번 특히 이제 2번, 3번 같은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갑을 대리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가서 딱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얌체 같은지 이게 금쟁입니다. 이것도 제재 받아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먼저 물건의 A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병이라는 개업이 누구 갑과 을을 동시에 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사람을 유리하게 할까? 결국에는 하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게임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도감독 나오죠. 꼭 지도감독이 법원 행정처 장하고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보할 때도 지방법원의 장이 누구한테 바로 여기에 이제 법원 행정처 장한테 통보하고 등록 취소 등을 다시 전달받은 법원 행정처 장이 다음 달 거긴 또 15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는 아까 지방법원의 장이었었고요. 15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요. 결국에 전달하는 사람 누구다? 그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이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제재에서 뭐 등록 취소 같은 거 거의 내본 적이 없지만요. 특히 이제 절대적의 5번, 6번과 상대적의 1번, 2번은 약간 다를 겁니다. 자, 먼저 절대적의 5번, 6번은 등록할 당시에 등록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에서는 등록 후입니다. 등록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봐줄 수가 있다. 거기다 이제 여기는 또 업무정지가 절대적과 뭐가 나옵니까? 상대적이 나옵니다. 근데 또 여기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6개월 이하인데
거기 기간도 시험 문제감으로 언급했었던 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또 절대적인 업무 정지 사유가 있다. 그 사유들은 쭉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업무 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격 정지 당하고 업무 정지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입니다. 뒤쪽에 이제 6번째가 이제 바로 행정처분 그 사전하고 사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째 이제 특히 이제 등록증 반납. 행정처분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뭐 보존은 간단히 발동했자고 여기는 사망을 했을 때 누가 세대를 같이 하시는 분이 뭐 합니까? 등록증을 얼마 만에 반납합니까? 7일. 7일 만에 반납합니다. 이것도 중개업에 있었다가 중개업은 빼고 어디만 나온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만 나오네요. 특히 이제 7일 정도 꼭 주의를 하시면 거기는 넉넉하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다 해봤었고요. 우리 실무까지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총 다 해서 40개 나올 문장.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해 봤었고요. 법령이 정말 압도적으로 30개니까 많이 나옵니다. 실무 쪽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10개도 뭐 민법이나 공법이나 또 세법이나 다른 법에서 다 배우셨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언급하니까요. 우리 법령 쪽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무슨 묘지나 또는 외국인 토지법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몇 개 외에는 거의 대부분 경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법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90점을 넘어서도 만점에 가깝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꾸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점검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